제가 만으로 30인데요. 남자친구도 없거든요. 혹시 남자 냉동 해야 될까요? 친구도 실제로 해가지고 아, 진짜? 다니더라고요. 나는 난자 냉동은 안 해봤는데 난자 채취는 여러 번 해봤거든, 시험관 하느라고. 근데 아직 30대 초반이잖아.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썩 권하지는 않아.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 시술이 인기라는 거야. 지금은 결혼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고 당분간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 아이는 낳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지. 일종의 보험이다. 일단 해두면은 마음이 편하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건데, 잘못하면 비싼 복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꽝일 확률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난자 냉동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기자님, 혹시 난자 냉동은 정확히 어떤 원리인 거예요? 일단 시술 기간이 2주가 걸려요. 생리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펜처럼 생긴 주사라서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자기 배에 찔러 넣어야 되거든? 근데 아프진 않아. 이게 주사 바늘이 되게 가늘어가지고 하나도 아프지는 않은데, 왜 이걸 맞아야 되냐면, 원래 우리 몸에서 난자는 월에 하나씩 성숙해서 하나씩 배란이 되는 거잖아. 근데 난자 냉동을 하려면 난자 채취를 되도록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적정량이 한 번에 10개쯤 나오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난자를 키우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배란이 되기 직전일 것 같은 날짜를 초음파로 보고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난자를 채취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 난자 채취를 어떻게 하냐면은 질을 통해서 주사를 넣어가지고 난소를 찔러가지고 난자를 뽑아내야 되는 거야. 첫 시술을 국소 마취로 했거든? 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야. 그 주사가 난소를 찌르는 게. 근데 아까 말했듯이 10개를 뽑아야 되잖아, 한 번에. 그리고 10개를 뽑으려면은 공남포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찔러야 된단 말이야. 와, 이거 완전 고문받는 기분이었어, 무슨. 무조건 이거는 수면 마취해야 되고, 그리고 돈이 좀 꽤 드는데요. 한 번 시술 비용이 한국에서는 한 200만 원? 좀 비싼 데는 50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5,000달러에서 1만 달러. 좀 미국이 훨씬 비싸긴 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할만하겠어요? 생각보다 안 비싼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비싸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 좀 난자 냉동 많이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난자 질이 떨어지고 임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젊을 때 미리 얼려놓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를 찾아보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 2016년에 12,438명, 그러니까 4년 만에 73%가 늘어났고, 영국은 2년 만에 64%나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한국은 어때요? 난자 냉동을 처음 취재한 게 2007년이었는데 그때 차병원에 물어봤거든요. 미혼인데 난자 얼린 사람 있어요? 라고. 근데 그때 딱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암 환자,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 하기 전에 미리 난자를 얼려둔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나중에 임신 출산에까지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재미교포, 한국 사람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너무 비싸고 한국이 싸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한국까지 온 사람. 그렇게 2명밖에 없어서 결국 기사를 못 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차병원 그룹에서 난자를 냉동한 건수가 1,004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2020년에 574건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75%나 늘어난 거죠. 엄청 늘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왠지 이유는 알 것 같긴 한데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그거지. 결혼이 점점 늦어진다. 그리고 또 코로나 영향도 무시 못해요. 연애를 못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는 거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나 이러다가 계속 결혼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나이만 들면 나중에 애는 어떡하지? 그러면은 난자를 얼리자 하는 결심을 팬데믹 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마케팅 홍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한솔 CG님은 언제 처음 들어봤어요? 건강검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냉동하는 것도 추천해 주셨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난자 냉동을 들어본 게, 연예인들이 지상파 방송에 막 나와가지고 저 난자 얼렸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하나 보네? 이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이런 불임 클리닉들이 인스타그램 같은데 아예 대놓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호르몬 주사를 받아가지고 저 이제 난자 냉동 시술할 거예요, 이 주사 한번 맞아볼게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올리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불임 클리닉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은 이 난자는 하루라도 빨리
젊었을 때 얼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얼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저거 맞는 말 같아. 나도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혹하게 되죠. 엄청나게 희망적인 기술로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 난자 냉동의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출산. 성공적으로 임신해서 성공적으로 출산까지 하는 거. 난자를 얼려서 해동해서 시험관 시술을 거쳐서 성공적으로 임신 출산할 확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8, 90%? 이게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딱 얼마다 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영국의 인간수정배아관리국 통계가 있는데 냉동된 난자로 성공적인 출산을 한 비율 18%라고 합니다. 18%요?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전체 시험관 시술, 얼리지 않은 난자까지 이용한 전체 시험관 시술 성공 확률이 26%였거든요. 실망스러운 그런 성공률이라고는 할 수 있죠. 다른 연구 결과는 조금 이보다 더 희망적이에요. 최근에 나온 게 미국 뉴욕대 난임 클리닉에서 난자 냉동 임신 성공률이 39%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게 난자를 냉동한 시점의 여성의 나이 38세 미만의 난자를 얼렸으면 51%, 시술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으면 70%라고 합니다. 몇 살에 난자를 얼렸느냐 그리고 시술을 몇 번이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성공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난자 냉동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대 초중반에 이렇게 난자를 얼려가지고 확률을 확 높이는 거면 구린 클리닉에서는 마케팅을 할 때 그렇게 광고하지. 20대? 지금 빨리 해. 그러면 성공 확률을 엄청 높일 수 있어. 일반적인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아무도 권하지 않더라고. 20대라는 거는 앞으로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또 기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만약에 난자를 얼렸다. 중간에 자연 임신해가지고서는 그거를 해동할 필요가 없게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지. 그리고 또 이게 매년 보관료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좀 비싸서 1년에 $500에서 $1000 정도 되고 우리나라 1년에 20-30만 원 들거든요. 일찍 냉동을 하면 그만큼 보관기간이 길어지니까 돈이 더 드는 결과가 될 수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드물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고 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것 때문에 몸이 붓고 복수가 차고 심하면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 있는 부작용인데 이게 또 나이가 어릴수록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게 미국에서는 훨씬 더 비싸니까 돈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엔 진짜 클리닉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비싼 데는 한 번 시술하는데 $15,000고 5년 보관료까지 합치면 2,600만 원 정도나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 대기업들 중에 복지 혜택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데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2014년에 애플하고 페이스북 직원 혜택으로 포함시켰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미국 대기업 19%, 구글, 넷플릭스, 우버 뭐 이런 IT 기업들은 물론이고 블랙록 같은 투자회사, 쿨리 같은 대형 로펌도 직원들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요. 좋은 여성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엄청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혹시 하는 회사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국은 사실 거의 없고 2022년부터 최대 200만 원까지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해주는 곳 코리안리라는 재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알아요? 아니요. 거기 되게 복지 혜택 좋고 연봉 세기로 유명한 데야. 숨겨진 신의 직장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논쟁거리예요. 왜 논쟁이냐? 기업이 오히려 출산 연기를 장려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욕대 경영대 교수가 논문을 낸 것도 있거든요. 이게 기업의 출산 장려 정책이 사실 여러 가지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난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유독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죠. 출산 최대한 미루라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미국 영화인데 팟 제너레이션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런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데 미래의 어느 날 인공 자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되게 잘 나가는 회사원인데 상사가 불러서 너 지금 일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임신 때문에 추진력을 잃는 거를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 인공자궁 저거 이용하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제안을 해서 그 주인공 부부가 실제로 그 인공자궁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회사가 뭔가 인공적인 임신을 지원한다? 이 난자 냉동에 대해서도 좀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도 워낙 한국이 좀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으면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그런 거 제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난자를 얼리면 저출산이 해결되나요?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일단 몇 년 뒤로 연기해 놓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얼리려는 사람은 확실히 늘어날 것 같은데 과연 녹이려는 사람도 늘어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얼려둔 사람들도 난자를 녹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정책에 좀 포커스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 몇 살쯤에 35쯤에 만 35쯤에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 전에는 어떻게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혜란이었습니다.